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료 안 내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임대료를 안 내는 뭐 법률을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임대료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임대료 안 내는 방법이라는 게 임대료를 내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안 내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료를 내가 받으면서 생활할 수는 없는지, 그러고 임대료가 아닌 이자 정도의 이제 적은 금액을 내면서 그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임대료 안 내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료 안 내는 법이라는 건 일단 한시적으로 2020년 9월에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원성이 높고 말 그대로 장사는 안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따박따박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인정을 해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했는데 2009년 9월부터 2020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어떤 지연을 시켜준 거죠. 뭐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제처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원칙은 이거예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원칙은 그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번 월세를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보니까 임시 특례를 만들었는데, 임차인이 이 법률 그 시행일부터 6개월, 시행일이 2020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3월달까지죠. 지금 3월달가 거의 다 돼서 의미는 없는데, 연체한 차임을 이제 연체 6개월까지 연체를 차임하더라도 위에서 보이는 차임 연체액 3기까지 3기로 보지 않는데, 여기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그래, 9번을 임대료를 내지 않아야 일단 그 임대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해지하는 게 일단은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임시 특례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는 거는, 임대료를 지금 안 내는 게 뭐 지연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상가임대차 어차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뭐 질의사항도 많으시고 한데, 간단하게 찾아보면은 내용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일단은 여기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간 본문이 있고,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통상 얘기하면 이거 임대차 기간 등이라고, 상가임대차라 그러면 임대차 기간 등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동안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지금 그 5년을 더 이제, 적어도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지 않았을 때 일단 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이런 부분이 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상가에서 지금 얼마나, 어느 수준 이하의 보증금 정도로 환산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이하라 그러면 얼마까지는 지금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을 일단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목을 보고 찾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대료라는 게 뭘까요? 임대료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임대료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월세죠. 월세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보통 이제 장사를 하는데, 상가를 예로 들면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 합쳐진 게 상가고,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용할 때 내는 수익하고, 사용 수익하고 보유했다가 양도를 하면서 얻는 양도 수익이 있는데, 지금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 양도 수익을, 이거 사용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사용 수익에 대해서 지금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 가액의 5% 정도를 연 이제 임대료로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5억이라 그러면 5%를 연 이제 5% 수익을 내는데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이면 이걸 12달에 거쳐서 나눠서 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200에서 21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거죠. 210만 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임대료라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사를 하다 보면 그 이제 비용이라는 게, 구성하는 비용이라는 게 보통은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공과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는 거의 고정비고, 고정해가지고 장사를 해도 내고 안 해도 내고, 재료비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해서 일단은 그 매출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나는 이제 그 변동비죠. 변동비니까 고정비, 이제 장사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장사를 못 하고 있는데 임대료하고 인건비는 적어도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내야 되는 거니까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계속 지출하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원성이 높은 거죠. 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 가장 이제 뭐 이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상가 주인이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자가 소유래서, 상가가 자가 소유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은 임대소득이라는 거는,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발생을 안 하니까 안 내는 경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자가 상가래서 내가 어차피 임대료를 내는 입장이 아니고 임대인으로 내가 지금 임대료를 이제 수령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내 상가 내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장사를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 그러면 식당을 적어도 시작할 때는 방법은 보통 한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보통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이따 그 임대차 계약만 체결을 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매달 이제 임대료가 발생을 하죠.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임대료 발생하는 부분을 일단 어떻게 지금 최소한 해서, 지금 장사라는 게 컨셉이 그래요. 일단은 뭐 한 방에 빵 터트려 가지고 그 대박을 노린다, 이것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늘고 길게 가야지 어차피 노후도 보장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장사를 시작한다 그럼 1억에서 보통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들어요. 5억까지도 드는데,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이제 장사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려 그러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가 상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가 건물로 일단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자가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일단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수령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보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시작할 때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그리고 시설비, 그리고 집기 같은 걸 이제 구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지금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 상가에 대해서, 상가를 일단 알아보는데 일반 매매가 있을 거고, 일반 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급매물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급하게 지금 이자를 못 낸다든가 그런 급매물이 있을 거고, 급매물이 지금 강제 집행이 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세 가지요. 일반 매매가 있고 급매물이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지금 일반 매매라 그러면 대략 그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비율이 40% 정도 돼요, 상가는. 그리고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막 1억짜리 상가가 6천만 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대출해 주기가 쉬운 이유가 1억짜리 시세를 보는데 6천만 원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지금 매물가가 싸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래도 100% 해수할 수 있다는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잘 해주죠.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 경매 같은 경우에도 1억을 가지고 1억이 있다 그러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상가를 충분히 일단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단 내가 가늘고 길게 자영업을 좀 오래 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찾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영업이라는 게 대면 영업을 하고 대면 영업이 있고 이제 비대면 영업이 지금은 대세인 것 같아요. 비대면 영업이라 그러면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은 원격 지금 학습에 대해서 원격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수요는 많아지고 지금 줄어든 수요는 뭐 여행업이라든가 여행업은 완전히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있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영업 시간 규제라든가 일단 모임 금지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자영업을 하면서 올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고정비를 줄이는 게 이제 최선이라는 게 고정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있을 거고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임대료는 내 상가니까 내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는 어차피 일정 부분 나가는 거고 인건비를 줄여서 내 노동력으로 일단 이걸 갖다가 보충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이제 고정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정비가 없다는 얘기는 매출이 생겨야지 변동비에 대해 가지고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으면 뭐 구체적인 경매 얘기는 뒤에 또 해드릴게요. 2억 상가를 대략 60%의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2천이 되는 거고 1억 2천만 원에 내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1억 2천에 내 상가를 만들려면 적어도 보증금이 이 법원에 이제 참여할 때 경매 참여할 때 1200만 원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 그리고 취등록세라는 게 대략 4.6% 정도 되니까 5%라고 보면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될 거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상가라는 게 대출을 보통 40% 정도 해줘요. 40% 해주는데 40%라는 기준이 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라 그러면 대략 8천만 원 정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인데 이걸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거의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 80%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이제 잔금에 대해서 내가 1200만 원 정도 더 준비가 되면 적어도 보증금하고 잔금 거의 여기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로 준비하면 되고 세금 취등록세 세금에 대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상가를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뭐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제가 사례도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7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액이 이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는 대략 한 4% 정도예요. 4%라는 얘기는 연 280만 원이에요. 연 280만 원. 그럼 이걸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임대료를 내는 경우하고 지금 이자를 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는 상가가 2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연 수익률을 5%로 봐요. 5%로 보기 때문에 연 10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니까 보증금 1000에 월 7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냥 같은 비율로 보면 2억일 때 하고 4억일 때 하고 상가가 8억일 때 하고 같은 비율로 일단은 조정을 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를 아까 얘기대로 경매로 상가를 매수를 했는데 1억 2천에 매수를 했고 1억 2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 대출이 7천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통 연 4% 정도로 이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연 이자 납부 비율이 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280만 원. 그럼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대략 5만 원 정도 되죠. 25만 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벌써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배 정도.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사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장사는 자리 싸움이고 자리가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권리금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서 장사를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물론 아닌 게 어차피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자리가 좋고 나쁘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가 좋다 그러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서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장사가 돼서 매출이 생기면 이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일단 초기 창업할 때 자리가 안 좋더라도 권리금이나 지금 시설이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일단 장사를 시작을 하세요. 장사를 시작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자리가 어차피 자리가 좋은데도 아이템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고, 자리가 안 좋은데 아이템은 괜찮아서 이게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어느 자리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의 문제인 거지, 크게 자리에 지금 초기에 장사를 뒤에 장사를 많이 해서 매출이 늘고 이걸 이제 어느 수준까지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당시에는 이제 자리나 이제 권리금이 중요한데, 자리나 권리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초기에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에 대해 가지고는 창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여기서 창업을 했는데 먹히는 아이템 같다 그러면 다시 이제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망해버리면 이동 자체도 못하니까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영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그거예요.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자영업을 일단은 개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코로나 같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뭐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닥쳤다 그래도 여기서 고정비가 없다 그러면, 고정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하고 내 건물에서 지금 관리비는 일정 부분밖에 안 나가니까 이것도 변동비라고 보고, 인건비가 이제 지금 줄어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고정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변동비만 지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일단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그 영업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자영업이 생존율이 50%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옆에서 봐도 그렇고. 근데 5년 이상 이제 장사가 가능한 지금 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10%에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이게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막 거기 그 상권에 딱 맞아서 그 상권에 이제 적합업종이라서 일단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지금 얘기대로 그거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지. 길게 가게 되면 노후 부담도 되고, 나중에 차후에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장사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다시 권리금을 받고 넘기든가, 아니면 꾸준하게 그냥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런 이제 그 기초를 닦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주택이나 주거용이죠. 보통 이제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분리가 되는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취등록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거, 지금 취등록세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그 주거용에는 분리하게 돼 있는데, 상업용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크게 뭐 여기 그 거주 주거하고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거는 내 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적어요. 관심이 적은 이유가 이거는 그냥 부자들이 하는 거지 나랑 이제 내 주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적다는 얘기가 규제가 적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원래 원칙대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1.1%니까 1% 정도면 내면 되는데, 상업용이나 지금 뭐 토지나 이런 부분은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취등록세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억짜리 상가다 그러면 당장 4,6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내야 되니까 이게 부담은 되는데, 이게 규모를 점차 늘려가면서 내 상가를 늘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자영업을 하면서 시작은 다를 거예요. 시작은 다를 건데, 결국에는 지금 직장이란 어차피 소득이라는 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소득과 배부, 사근기 이렇게 나눠져요. 뭐냐면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고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있는데, 이자는 현금에 대한 지금 과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부고, 배당 소득은 이제 주식에 대한 건이고,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하고, 임대료를 내가 받는 경우에 임대 소득하고,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볼 거고, 사업이라는 거는 자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건 어차피 그 본인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뭐 다들 이제 꿈을 꿀 거예요. 직장 뭐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소득이고, 근로소득이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일해서 받는 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여기에 제외된 소득인데, 여기서 소득을 늘린다는 의미가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일단은 은퇴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일단 그 자영업 소득이 가장 많겠지만,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고,
자영업이라는 게 뭐 그 구체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식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라는 것도 있고 뭐 쇼핑몰도 요즘에 많잖아요. 쇼핑몰도 많고 비대면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부동산은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여기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에서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부동산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걸 폐업을 했을 때 적어도 이걸 갖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임대료만 받으면서 새롭게 이제 업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남한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도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상가 건물이라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중에 추후에 아까 얘기대로 2억 상가를 이제 그 경매로 대출을 받았는데 경매로 매입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3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는 2억에 대해 가지고 연 5%를 받으니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상권이 좋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받는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5%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5%가 2천만 원. 그 상가 건물 가액의 5%가 2천만 원이라는 거니까 20을 곱하게 되면 4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극단적으로 4억까지 지금 양도소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임대소득은 일정하게 상권이 따라가지고 일정하게 일단 임대소득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대료를 안 내는 법이라는 건 지금 뭐 법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3월달에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게 크게 임대료를 안 내는데 도움은 안 줘요. 일단 유예를 해줄 뿐이지, 그걸 그렇다고 이제 면제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야 되는 돈이고, 임대료를 안 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다 자가상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면서 사용 수익을 내도 되고, 나중에 추후에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도 다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내 가게를 준비해서 시작을 한다는 게 맞고, 장사를 시작할 때는 보통 인테리어비나 시설비나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내면서 일단 들어가요. 그게 지금 몇 억씩 돼요. 몇 억씩 되는데, 그 돈을 그냥 놀리지 말고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 자가상가를 사게 되면은 일단은 크게 이제 부담 없이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방법에는 매매, 금매, 경매가 있는데, 경매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경매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에 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경매는 요새 거의 상식처럼 이제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주거용만큼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고 경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까지 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경매가 거의 반값에 떨어진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보시는 게 맞다는 거고, 경매 외에도 공매라는 것도 있어요. 공매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권리금 자리값 가지고 이제 내가 상가를 마련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영업 부분도 대면할 수 있는, 대면하는 영업하고 비대면이 요새 많아졌는데, 비대면 영업도 많아졌는데 어차피 부동산은 기초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쇼핑몰을 하더라도 내가 그 도시 중심에서 지금 어떻게 배송이 빠르게 될지, 그리고 영업을 어떻게 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도 일단 부동산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자를 내는 것과 이제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임대료를 100만원 낸다 그러면 이자는 한 23만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러고 그렇게 지금 고정비를 줄인다는 게, 가늘고 길게 영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년 정도 지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지금 10%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장사도 하다가 건물주나 상가주가 되면 임대료 소득도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는 5년 이상 장사를 하게 되면 또 갱신을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갱신해서 10년을 장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나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언제까지 계속 임차인으로 장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장사가 진짜 피크를 쳤는데 집주인이 뭐 계약을 해지하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권리금 일부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는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있는데 그게 실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 시설비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돈이 일부라도 준비가 되면, 내 건물 자리가 안 좋더라도 내 건물을 가지고 내 상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 아이템이 지금 먹히는 아이템인지 보고 잘 된다 그러면, 그때는 뒤에는 일반 매매를 하든 자가상가를 어디를 사든 분양을 받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키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정비를 줄인다는 게 뭐 극단적으로 지금 내가 뭐 이 상황이 처해 가지고 줄인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차후를 보더라도 내 건물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재산으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일단은 시작은 뭐 취업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자영업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장사를 일단 적어도 한 5년은 영위할 수 있는 정도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1, 200만 원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부동산이나 지금 사무실이든 상가가 됐든 부동산 베이스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부동산을 도외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내가 장사를 잘했을 때는 장사 소득도 사업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장사가 안 돼서 나갈 때는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상가를 넘겨야 된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임대료 보증금 받고 그러고 나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지금 너무 무모하게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상황에 닥쳐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재기를 하든가 새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내가 지금 계속 임차인으로 남는 게 아니고 건물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일단 자료를 준비하고 일단 더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